엄마는 항상 세 번째였어요. 할머니와 딸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된 엄마의 고백. 저는 올해 44, 정다혜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참 괜찮은 삶이에요. 남편은 성실하고 고등학교 2학년 딸 하나 있고 친정 엄마도 건강하시고 뭐가 부족하냐고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가족 안에서 늘 세 번째예요. 딸아이한테 첫 번째는 할머니, 두 번째도 할머니, 세 번째쯤에 겨우 엄마가 끼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첫 번째는 외손녀, 두 번째는 외손녀 학교 일정, 세 번째쯤에 다혜 너는 밥 먹었니? 우스꽝스럽죠? 친딸이고 친엄마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늘 투명 인간이에요. 식탁에 셋이 앉아도 대화는 둘이서만 하고 여행을 가도 방 배정해서 저만 혼자고 딸을 혼내면 친정 엄마한테 제가 혼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를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웃기고도 서러운 이야기 끝에 제가 몰랐던 진실 하나를 알게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섬유공장 관리직이셨고 어머니 박순자 씨는 동네 수선집을 하셨죠.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천식이 심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응급실을 들락거렸고 어머니는 거의 동생한테 매달려 사셨습니다. 저요? 저는 알아서 크는 아이였어요.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숙제도 혼자 하고 학교 준비물도 스스로 챙겼어요. 칭찬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대신 이런 말은 자주 들었죠. 다혜야, 너는 언니니까 참아. 동생이 아프잖아. 참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울고 싶을 때도 엄마한테 안기고 싶을 때도 저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왜 울어? 아픈 것도 아니면서. 동생 좀 봐라,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동생은 진짜 아팠으니까. 근데 어린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의 슬픔은 슬픔 축에도 안 든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접는 법을 배웠어요. 아주 작게, 아무도 모르게. 23에 결혼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요. 남편 오진호 씨는 대구 출신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 영업직이었고 저는 의료기기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거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집을 나오고 싶었어요. 엄마 곁에서 늘 세 번째인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25세 딸 오서유리를 낳았어요. 3200g, 새벽 3시에 태어난 아이. 분만실에서 처음 서유리를 안았을 때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이 작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이 아이한테 절대 세 번째가 되지 않겠다. 그때 제가 한 다짐이에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데 현실은 다짐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서유리가 100일이 지날 무렵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 회사도 불안정했고 외벌이로는 대출 이자의 생활비에 빠듯했어요. 저는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100명 넘었고 베이비시터 비용은 월급의 절반이었죠. 그때 친정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다혜야, 내가 서유리 봐줄까? 너는 회사 다녀.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엄마한테 맡기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서유리가 저보다 엄마한테 더 정이 들까봐 무서웠어요. 어릴 때 동생한테 밀려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번엔 내 딸까지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서유리를 친정에 맡겼습니다. 서유리는 태어난 지 넉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약 5년을 친정에서 자랐어요. 물론 저도 퇴근 후에 데리러 갔지만 아이의 하루 중 14시간은 할머니와 함께였죠. 친정 엄마는 정말 열심히 키우셨어요. 아니, 열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어머니의 친구 2분 김말자, 이모, 이옥순 이모까지 합세해서 서유리를 키웠어요. 3분이 번갈아 놀이터에 데려가고 문화센터 수업에 같이 가고 유치원 운동회에는 3인방이 줄 맞춰 응원석에 앉으셨대요. 서유리 돌잔치 사진을 보면 할머니 3인방 가운데 서유리가 앉아 있고 저는 구석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어요. 서유리 첫걸음마 영상을 보면 할머니를 향해 걸어가요. 서유리 첫 단어는 맘마도 엄마도 아니라 할미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퇴근하고 친정에 가면 서유리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저를 쳐다봤어요. 낯선 사람 보듯이. 제가 안으려고 하면 몸을 비틀면서 할머니한테로 가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가 원래 낯을 가려.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보는 사람을 어떻게 엄마로 인식해요. 근데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맡겼으면서, 내가 선택했으면서, 이제 와서 서운하다고 하면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서유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키우겠다고 호기롭게 퇴사서를 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지만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서유리와 단둘이 생활하니까 저는 완전히 초보였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유리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 할머니는 알아. 할머니한테 물어봐. 그 말이 칼날 같았어요. 제가 엄마인데 내 아이의 정보가 전부 할머니를 경유해서 와요. 서유리 담임 선생님 이름도 할머니가 먼저 아시고 서유리가 좋아하는 분식집도 할머니가 먼저 아시고 서유리 짝꿍이 바뀐 것도 할머니한테 먼저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조급해졌어요. 늦었지만 잘해보고 싶었어요. 서유리 좋아하는 반찬을 연구하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같이 걸어오고 주말에 영화도 보자고 했어요. 근데 서유리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엄마, 이 반찬 할머니가 해주는 거랑 맛이 달라. 엄마, 할머니는 학교 앞에서 안 기다려. 창피해. 엄마, 이번 주말에 할머니네 가기로 했는데 저는 매번 밀렸어요. 할머니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저는 그냥 작은 돌멩이였어요. 어쩌다 한번 서유리를 혼내면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서유리가 방 정리를 안 해서 한마디 했더니 바로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혜야, 서유리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왜 애를 그렇게 볶아? 너도 어릴 때 방 정리 안 했잖아. 결혼 전날까지 방이 난리였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서유리한테 그래. 할 말을 잃었어요.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데
왜 제가 혼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날 방 이야기는 또 왜 나와요? 20년 전 일을 아직도 꺼내시다니. 전화를 끊고 서유리를 봤더니 서유리가 저를 보면서 살짝 웃고 있더라고요. 이긴 거 아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라는 방패가 있으니까.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어요. 나는 이 아이한테 어떤 존재인 걸까? 엄마가 맞긴 한 걸까? 서유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족여행을 갔어요. 가족이라고 해봐야 저, 서유리, 친정 엄마 그리고 할머니 친구 2분까지 총 5명이요. 남편은 출장이었고요. 제주도 2박 3일 패키지였어요. 호텔 방 배정이 문제였어요. 2인실 2개. 저는 당연히 서유리랑 같은 방을 쓸 줄 알았어요. 서유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할머니랑 잘래. 할머니가 무서운 꿈 꾸면 안아주거든. 김말자, 이모와 이옥순 이모가 한 방, 어머니와 서유리가 한 방. 저는 호텔 프론트에 가서 1인실을 추가로 잡았어요. 추가 비용 8만 원. 그 돈이 아깝다기보다 그 상황이 비참했어요. 내가 왜 내 딸이랑 여행 와서 혼자 자야 하지?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41살, 눈 밑에 다크서클, 부스스한 머리. 이 얼굴로 하루 종일 캐리어 끌고 식당 예약하고 차 렌트하고 일정 짜고 저는 이 여행에서 여행자가 아니라 매니저였어요. 아니, 짐꾼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고 어릴 때처럼 엄마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 서유리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 착한 딸이고 괜찮은 엄마여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고 이러셨어요. 다혜야, 너 눈이 왜 부었어? 잠을 못 잤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조해서 그래. 그게 제 인생이에요. 서러워도 에어컨 탓을 하는 인생. 서유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사춘기 서유리는 할머니한테는 여전히 살갑고 저한테는 더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유리 성적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됐어요. 서유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성적에 관심이 있는 거야? 어차피 나 키운 건 할머니잖아. 엄마는 회사만 다녔으면서 지금 와서 왜 이래?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30년 넘게 접어두었던 감정이 다림질 자국도 없이 구겨진 채로 한꺼번에 펼쳐졌어요. 그래, 맞아. 엄마가 너 못 키웠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맡겼어.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그런 줄 알아? 엄마도 너 안고 싶었어. 너 첫 걸음마도 보고 싶었고, 너 유치원 운동회도 가고 싶었어. 근데 돈을 벌어야 했어. 내 분유가, 내 기저귀가, 이 집 월세, 다 어디서 나오는데. 서유리가 멈칫했어요. 저도 멈칫했어요.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는 더 참을 수 없었던 말을 내뱉었어요. 나도 할머니한테 밀려봤어. 동생한테 밀려서 엄마 한 번 못 안겨봤어. 그래서 너한테만큼은 첫 번째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또 세 번째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유리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반항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처음 보는 감정이 담긴 눈이었어요.
서유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주방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일주일 뒤 친정에 갔어요. 서율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러 간 거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셨어요. 다혜야, 서율이한테 내가 울었다고 들었다. 순간 당황했어요. 서율이가 할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 나 안 울었어. 서율이가 잘못 본 거야.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혜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 어릴 때 동생한테만 신경 쓰느라 너를 못 봐줬어. 너는 늘 혼자 알아서 했지. 울어도 왜 우냐고 했고, 투정 부리면 언니니까 참으라고 했고, 너한테 잘했다는 말, 예쁘다는 말, 한 번도 못 해준 것 같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유리를 키우면서 알았어. 아이가 이렇게 작은 거에 좋아하고,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걸. 그때 내가 보내던 눈빛이 그거였구나 싶었어. 엄마 나도 봐줘. 나도 안아줘. 그 신호를 내가 전부 무시한 거였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44 먹은 여자가 친정 거실에서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서유리한테 잘한 거,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못해준 걸 갚고 싶었던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그때 그 작은 다혜를 다시 안아주고 싶었어. 직접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엄마가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웠어. 그래서 행동으로 한 건데 오히려 너를 더 밀어낸 거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머니가 서유리한테 유난히 잘하셨던 이유, 문화센터도 놀이터도 운동회도 빠짐없이 가셨던 이유, 친구분들까지 동원해서 서유리를 감싸셨던 이유, 그건 손녀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어린 다혜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서유리라는 아이를 통해 갚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안고 있던 서유리는 서유리이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의 저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친정 거실에서 엉엉 울었어요. 소리 죽이지 않고 처음으로 마음껏. 어머니도 우셨어요. 두 모녀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김말자 이모가 들어오시다 놀라서 나가셨고 이옥순 이모가 조용히 휴지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서유리가 제 방문 앞에 편지 한 장을 놓고 갔어요. 접힌 노트 한 장이었어요. 서유리 글씨는 삐뚤빼뚤했어요. 고등학생답지 않게 유치한 글씨. 근데 그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 나 그날 엄마가 세 번째라고 한 말 듣고 밤에 잠이 안 왔어. 나는 엄마가 바쁘니까 할머니한테 간 거였는데 엄마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줄 몰랐어. 사실 할머니한테 먼저 전화하는 건 엄마한테 하면 잔소리 들을까봐 그런 거였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는 뭘 해도 잘한다고 하시고 엄마는 더 잘하라고 하시니까 할머니가 편했던 것 같아. 그게 엄마한테 상처인 줄 몰랐어.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알려줘. 16살짜리 아이가 알려줘라고 쓴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어요. 이 아이도 저처럼 서툴렀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먼저 가는 게 저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아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 저희 셋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어요. 마법 같은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서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요. 엄마, 오늘 급식 카레였는데 엄마가 하는 게 더 나아. 별것 아닌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온종일이 환해져요. 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서유리가 전화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유라, 그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 엄마가 좋아할 거야. 한 번은 셋이서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다혜야, 여기 앉아. 가운데.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평생 구석이던 제가 가운데에 앉은 거예요. 서유리가 옆에서 웃었고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이전과 달랐어요. 미안함과 따뜻함이 섞인 웃음.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서유리는 할머니한테 더 살갑고 어머니는 가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며 잔소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알아요. 그 잔소리 밑에 있는 게 미안함이라는 걸. 그 살가움 밑에 있는 게 저를 대신한 보상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신가요? 맞벌이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셨던 분. 그래서 내 아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쓰린 분. 내가 엄마 맞나 싶을 때가 있는 분. 저는 그런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를 맡긴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일한 시간, 그 시간이 아이의 밥이 되고 옷이 되고 지붕이 됐어요. 그걸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44세야 어머니와 서유리 사이에 놓인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30년 넘게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혼자 울었지만 결국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더니 보이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속으로 삼키면 상대방은 영원히 모릅니다. 저는 30년을 삼켰어요. 그 세월이 아까워요. 하지만 후회하기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세 번째가 아닌 다혜로 살아보려고요. 서유리한테 편지를 답장했어요. 저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서유라, 엄마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같이 배우자. 천천히.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신이 세 번째인 건 당신의 가치가 세 번째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자리는 기다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해야 생겨요. 오늘 한마디만 해보세요. 나도 여기 있다고. 감사합니다.